낡은 전등 아래 좁은 부엌 한켠에 앉아있던 김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레 차려냈지만 식탁 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며느리 미정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툭 건드리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또 이거예요? 솔직히 입에 잘 안 맞네요. 미정의 말투에는 예의라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입맛에 맞지 않았구나. 다음에는 다른 걸 해보마. 준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미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시켜 드시죠. 요즘은 배달도 많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못마땅한 듯 눈을 흘기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괜히 부엌에서 오래 서 계시다가 허리 더 안 좋아지시면 저희만 고생이잖아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잔소리이자 불평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알을 삼켰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지만 그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체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정은 설거지를 순자에게 미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도 서둘러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그냥 간단히 알아서 드세요. 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을 바라보며 순자는 물끄러미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시릴 때마다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방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허름한 방 한켠에는 작은 화분 하나, 오래된 시계, 그리고 낡은 서랍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자는 매일같이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옷차림으로 동네를 오갔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마주칠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 시어머니 불쌍하다더라. 며느리가 뭐 그렇게 야박하다던데. 돈도 없는 노인이니 뭐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순자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그저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외로움과 서러움이 가슴에 차올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낡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와 몇 장의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곧 다시 봉투를 닫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스쳐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순자의 눈빛만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을 품은 빛이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집안 공기를 환기한다며 창문을 열던 미정은 무심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있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서랍장이 비스듬히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도 제대로 못하시네. 미정은 투덜거리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작은 방은 낡고 어수선했지만 깔끔히 정리된 듯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장에서 삐져나온 봉투 하나가 미정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위에는 희미하게 은행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이긴 미정은 주저하지 않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고 맨 위에는 숫자가 가득한 주식계좌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 주식이야? 그녀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각기 다른 종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잔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액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억 단위가 훌쩍 넘는 숫자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미정은 손끝이 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시어머니 거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모든 서류에는 김순자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늘 돈 한 푼 없다고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어머니가 수십억대 자산가라니. 심장이 요동치며 손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방을 나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거야. 아직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 욕망,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밥을 차려냈고 준호는 무심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말을 아끼며 시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여 밥을 뜨는 순간 미정의 눈길은 시어머니 손마디에 멈췄습니다.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손, 그러나 그 손이 억 단위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미정아? 오늘따라 말이 없네.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슨 사정을 아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깊고 알 수 없는 기류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봉투 속 숫자들만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말을 그녀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 앞에서 잔소리를 줄였고 순자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한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정은 그를 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이상한 걸 봤어. 뭔데 그렇게 심각해? 어머님 방 서랍에서 주식 계좌를 발견했는데 액수가 장난 아니야. 억 단위로 있었어. 준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그게 말이 돼? 그동안 가진 거 하나 없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 근데 분명히 어머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냥 작은 금액이 아니라 수십억이었어. 준호는 말없이 미정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시어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화분 냄새와 함께 서랍이 가지런히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곧장 묻습니다. 엄마, 주식계좌 가지고 계시죠? 어제 미정이가 봤어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 긴 정적이 흘렀고 미정은 뒤에서 눈치를 살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힘들 때마다 엄마 때문에 허리 휘었는데. 도대체 왜 숨기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들다 할 때마다 내가 가진 걸 내밀면 그건 진짜 내 힘이 아니잖니. 그래서 말 안 했다. 미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저희한텐 힘들게 살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단지 너희가 내 옆에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했단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불을 붙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굳어졌고 미정은 손을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저희한테 필요해요. 애들 교육비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지금까지 속이고 계셨던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눈빛 속엔 씁쓸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결국 그 돈이라면 이제는 알겠구나.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그 말은 칼날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던 미정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문을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준비해 놨어요. 일어나셔서 드시고 나오세요. 부엌에서는 미정이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순자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 친절함에 잠시 멈칫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모셔다 드리려고 왔어요. 같이 산책 가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그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는 바로 순자 자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준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무심했죠. 앞으로는 잘할게요. 근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정말 힘들어요. 혹시 계좌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순자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미정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라는 건 크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평소와 달리 식탁을 화려하게 차려냈습니다. 고기와 전 그리고 와인까지 준비된 상은 마치 잔치자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이런 상 차려드릴게요. 순자는 고기를 입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태도가 달라질 줄이야 결국 돈이구나. 며칠 사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를 향해 살갑게 웃었고 준호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요즘 건강 좋아지셔서 다행이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와 말은 모두 겉모습일 뿐 속내는 재산을 향한 기대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밤마다 서랍 속 봉투를 꺼내어 다시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을 가늠하는 잣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진짜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마음을 정할 때가 됐구나. 순자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주는 가식적인 미소는 언젠가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그녀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다정한 말투와 살가운 행동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이젠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실 대출이 너무 많아요.
매달 이자 갚느라 숨이 막히는데 어머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인데 엄마가 가진 돈 조금만 풀어주시면 다 해결돼요. 나중에 우리가 효도할게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그저 따뜻한 대화 한마디였는데 돌아오는 건 재산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집도 노후됐고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차라리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죠. 그럼 남는 돈으로 저희 대출도 갚고 손주들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한테 맡기시면 다 편해져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너희 몫으로 쓰기 위해 모은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자 미정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혼자 감추고 있었다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요. 순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나를 본 게 아니라 돈을 본 거구나. 그 말은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욕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서 혼자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오랜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똑똑히 봤으니. 늦은 오후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지만 시어머니 순자의 방 안에서는 작은 탁상 스탠드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 고민 끝에 낡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들이 적힌 주식 명세서와 배당금 내역서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넘기던 순자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게 결국 가족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줄이야.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숨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힘든 거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뒤따라 들어온 미정도 손을 모으며 애써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삶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도 더 편해지실 거고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지켜온 그 눈빛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체념이 깊게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문을 밀자 안에서는 젊은 변호사,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말씀하신 건 검토해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 재산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교육비로든 복지로든 필요한 곳에 쓰여야지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결심이 확고하시군요. 그럼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펜을 들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 홀로 감내했던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지만 그녀는 결국 단호히 사인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내 진심이 흔들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요. 사인을 마친 순간 순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고개 숙였던 노모의 모습은 사라지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듯 당당하고 단단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단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거실 한가운데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차려입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고 준호는 서류철을 들고 안절부절못하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들 앞에 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은 가족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자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많이 힘들잖아요. 대출금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어머니가 가진 돈 이제 저희에게 조금 내주실 때가 된 거 아닐까요? 준호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바라는 거 크지 않아요.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엄마도 편해지실 거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부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재산이 정리돼 있다. 순간 미정의 눈빛이 번쩍이며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어제 변호사 입회하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적이 흐른 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에 기부라니 그건 저희한테 주셔야죠. 가족한테. 미정도 당황한 얼굴로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고생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전부 기부라니 우릴 벌 주시는 거예요? 순자는 눈빛을 굳히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날 찾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바란 건 언제나 돈뿐이었지. 그 사실을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 그 말에 부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에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남겨진 준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욕심이 만들어낸 탐욕의 그림자가 이제야 그들을 덮쳐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 내리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와 이미정의 집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텅 빈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니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미정은 억지로 변명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에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자가 두고 간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이었다. 건강히 살아라. 짧은 글귀였지만 그 한 줄이 두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 순자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홀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단출한 짐과 함께 남은 삶을 기록할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듯 가벼웠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도착한 순자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에 내가 보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오후 지역 신문에는 짤막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무명의 노인이 수십억 원을 교육기금으로 기부하다. 기사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실리지 않았지만 그 속 주인공은 바로 순자였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순자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잔잔히 차를 마셨습니다. 홀로였지만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 시각 집에 남겨진 준호와 미정은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놓친 대가가 돈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순자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시받던 노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진심 없는 사랑을 거부한 한 인간의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